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6월 29일 오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도 보수가 부끄럽습니다.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그 다음에 부를 구축한 정권이고 보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나 문재인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수가 바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음에도 못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홍준표가 근래에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전체 보수 진영이 부끄러워요, 솔직히. 고고TV에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을 취업하면서 그때부터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왜 이렇게 주접을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계를 은퇴하고 국힘을 탈당했으면은 그냥 조도 좀 닫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가벼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정치인으로 자질이 없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홍준표를 봤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페이스북을 냅니다. 하와이 가서 한 달 반 동안 피신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젠 다 있겠다. 인생 제3막은 1막은 검사요, 2막은 정치인이요, 3막은 자기를 반성하고 참여하고 관조하면서 살겠다는 놈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만큼 인간적으로 용량이 작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한 70대 가지고 은퇴하려 그러면은 그냥 자기 지나온 과정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고 문무를 겸비하는 게 아니라 반성하고 참여하고 봉사하면서 또는 과거에 내가 참 잘못한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평생을 검사질과 정치질 뿐이 안 했으니 사고의 유연성이나 사고의 폭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분노를 조절 못하고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직관이 없다. 촉언이 있다. 정치적인 촉언이 있다. 그 촉이 딱따구리가 지금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저도 이런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도 다시 봤어요. 나무위키 들어가서 몇 살인가? 54년생이에요. 54년생이면 우리나라 나라로 72살 뿐이 안 됩니다. 하기야 요새 72살이면은 한창 활동할 때죠. 그것은 자기가 평생을 잃은 업에 대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홍준표가 평생을 이룬 업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파괴력과 정치의 대표성이나 또는 보수 진영의 대표성을 그걸 못 가졌죠. 실효에 따라서 원내대표도 되고 당대표도 되고 대선 후보도 됐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모두 국민들이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분한지 하루에도 몇 번씩 보수 진영만 공격합니다. 고고TV 생각 결론부터 내드리고 갑니다. 보수 진영이 제일 강했을 때는 민간 출신이 대통령이 됐을 때입니다. 그게 한나라당, 새누리당이에요. 신한국당이고. 누구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민간 출신이라는 겁니다.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군인도 아니고. 보수가 제일 강했을 때가 이 세 사람입니다. 특히 김영삼 때 제일 강했죠. 근데 김영삼이 무너지는 과정이 막판에 IMF로 터졌는데 그 김영삼 잘못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 제일 강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리만 브라더스 금융위기가 오고 동유럽 금융위기가 왔어도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안정을 시켰어요. 박근혜 강한 극우 이념으로 박정희의 유혹을 받아서 한 4년 동안 잘했죠. 그럼 그 과정에서 박근혜가 날아간 다음에 그건 좌파의 중동이에요.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놈들이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이죠.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보수 재건이 안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가 왜 이렇게까지 추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직설적으로 전두환, 노태우, MB, 이명박, 박근혜 이어 윤석열이가 다 처벌받고 감방에 간다. 부끄럽다. 이 중심에 노태우까지 몰라도 홍준표가 김영삼의 부름으로 와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왜 김영삼은 안 넣니?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는 전두환까지는 굉장히 잘못했죠. 쿠데타 일으키는 게 아니고 광주학살을 하는 게 아니었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겁니다. 근데 노태우는 물론 군사 이기 정권으로 들어와갔는데 노태우가 물태우라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화려한 북방 정책과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었죠. 김영삼은 이승만, 박정희 이래 노태우까지 개혁을 못한 것을 모조리 해버렸죠. 마지막에 IMF 때문에 두드려 맞았지만 IMF는 두드려 맞을 수뿐이 없었고 관료들이 거짓말을 했고 김대중과 좌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IMF를 맞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때 일본은 더 심했어요. 그리고 MB 같은 경우에 내곡동 사건 다스 문제로 문재인, 윤석열, 한동훈이가 잡아넣은 거죠. 그 정치보복입니다. 그런 걸 다 알고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뽑아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만둔 지 4년이나 지났는데 박근혜 잡아넣으면서 보수를 괴멸시키자는 윤석열, 한동훈, 이 문재인의 모략이었습니다.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왜 나는 이 홍준표가 MB가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박근혜가 난 왜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겠죠. 뭐 전두환, 노태우는 군사정권이나 그렇다고 치고 MB와 박근혜가 부끄러울 정도면은 상대편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은 어떠냐? 안 부끄럽는가? 이재명은 어떤가? 안 부끄러운가?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뭐 21대 대통령, 21명의 대통령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나쁜 놈고 가장 천박한 놈이, 부끄러운 놈이 저는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이 사람은, 이 작자는 자기가 나갔으면 대통령을 먹었을 텐데 이재명이 됐어. 자기를 갖다가 버린 국힘과 친윤과, 국힘 당원들이, 괘씸해. 이걸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뭔가 암중모색을 하는가 본데, 이 암중모색이라는 것이 보면은, 오세훈하고도 가까워질 수 없고, 준석이하고 가까워지려니, 준석이는 벌써 거부하고, 준석이 위에는 김종인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김종인하고, 김종인에 의해서 홍준표, 이준석이 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이준석 땅에 가면은 자기가 뭐 뒷방 늙은이 되기를 원하겠어요? 나 대선 할게. 아니면 서울시장 할게. 그런 거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이준석은 차치하고, 그럼 자신이 지금 나가서 당을 차리면 됩니다. 근데 그럴 용기도 없고, 사람도 없고, 세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주들주들 하는 겁니다. 동원이라는 것도 똑같죠. 그렇게 친윤을 제거해야 되고, 윤석열, 김건희 친윤들을 공격할 거면, TK를 공격할 거면 한동훈이라는 놈도 나가서 지 당을 차리면 됩니다. 그놈도 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한쪽에서 홍준표는 매일 페이스북을 내면서 아주 주잡을 떱니다. 한동훈이라면 매일 라방하면서 당원 가입해주세요. 당원 가입해주세요. 나 당대표 나갈게요. 지금 당원 가입해봐야 그들이 투표권 없습니다. 3개월을 내야 됩니다. 3개월을 1,000원씩.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지금 대선 전이나 후나 아젠다가 뭡니까 하도가? 법치와 도덕이에요. 법치와 도덕.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어요.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라는 놈은 더 심하죠. 윤석열이 계엄 일으키면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도덕은 양쪽에 다 똑같이 무너졌어요.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권은. 이재명 정권은 벌써 도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홍준표는 내가 말이야 4년 전에 윤석열 정권이 비참해질 거라 했는데 그거 맞았지 않느냐. 그 고고TV가 말했어 이 새끼야. 그런데 윤석열이 비참해질 거란 말로를 한 말이 없어요 얘가. 그냥 윤석열한테 코바콩 하면서 대구 가서 서울 올라와서 윤석열한테 비비면서 알제 다음 대통령은 나니까 좀 도와줘. 그래서 코바콩 하면서 보낸 세월이 지난 3년입니다. 그리고 얘가 윤석열이 망가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도 망가지고 보수도 망가질 거라고 경고했다. 그런 경고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지가 살려고 윤석열이 붙고 친윤에 붙으려다가 막판에 대선 경선에서 친윤들과 TK가 김문수로 붙으면서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놈이나 한동훈이나. 차라리 가만히나 있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사기경선이라 그러고 그 사기경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세력 다툼이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준석에게도 당에서 쫓겨나는 과정이 세력이 안 돼가지고 쫓겨나는 그 정치의 근본이에요. 동훈이 저놈도 껍데기 쭉대기 몇 개만 들고 다니다가 안 된 거고 홍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안철수도 마찬가지죠. 그럼 세력화해서 지고 지 세력에 따르면서 지는 게 정치고 전쟁입니다. 거기서 졌으면은 와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페이스북을 막 몇 개씩 냅니다. 자기 감정도 못 다스리는 놈이 어떻게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겠습니까? 얘가 이때까지 뭐라 그랬어요? 지금 21대 대선, 20대 대선에, 이 19대 대선에 박근혜가 탄핵 당하니 보수를 재건시키고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질 거 뻔하게 알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23% 얻었다. 보수를 살렸다. 그랬던 놈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에서 한마디도 안 하던 놈이 대선 경선 과정부터 그랬어요. 윤석열하고 대선 경선할 때부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이 혼란 가지고 하니까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의 비도덕성, 비인륜성, 비합리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쪽은 입 닫고 있고 내부만 이렇게 공격하고 고륙상전도 못해 이놈들. 내부 내장만 파헤치고 있는 이런 놈들이 어떻게 보수를 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러는 거는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러는 겁니다. 누구한테? 준서가 나 좀 봐줘. 재명아 나 좀 봐줘. 나 한 자리 줘 이거예요. 재명이한테. 나 명태균으로부터 살려줘. 내가 이렇게 지금 보수 진영을 그냥 처절하게 공격하지 않느냐. 보수 쪽팔려 할 필요 없어요. 이재명이라는 놈한테 정권을 갖다가 같이 바친 놈은 윤석열 한동훈이고 솔직히 홍준표도 일조했어요. 한 번도 이 친구는 3년 윤석열 정권 시대에 윤석열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홍준표를 비판했죠. 보수 쪽팔릴 필요 없어요. 이재명 쪽 그거 곧 넘어갑니다. 도덕이 타락한 정권은 오래 못 가요. 지금 임기 초니까 이제 한 25일 지났죠? 씩씩하게 말이죠. 오만 선동 파퓰리즘을 하면서 거짓말 사수를 갖다가 말에 퍼뜨리는 오래 못 갑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우리 보수.
기가 찹니다. 홍준표, 한동훈 이런 애들. 이까지 하겠습니다.